안녕하세요. 속궁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식에게 통장을 맡겼다가 후회하게 된 어르신들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과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돈 이야기 꺼내면 싸움부터 날까봐 겁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내 노후를 지키는 돈 이야기 방법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과 돈 이야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다른 이야기는 편하게 하는데 유독 돈 이야기만 나오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괜히 내가 쪼잔해지는 것 같고 부모 체면이 떨어지는 것 같고 자식 마음 상할까 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도와준다. 참고 넘어간다. 속으로만 후회한다. 하지만 이 방식의 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느 날 한꺼번에 쌓인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 어르신 74살이십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만 쓰고 돌려줄게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힘든 거 아는데 돈 이야기 꺼내면 부담 줄까 봐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어르신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어르신은 그때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내 돈 2천을 쓰고 있으면서 내가 돈 달라고 하니까 기다리래요.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너 그럴 거면 당장 내 돈부터 갚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안 갚는다고 했어요. 보세요. 이게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1년 동안 쌓인 게 한순간에 터지니까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돈 대화 방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안해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입니다. 엄마가 좀 미안한데 너 힘든 거 아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요. 돈 이야기가 아니라 부탁이 되어 버립니다.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하시네? 그럼 내가 거절하면 더 미안해지겠네. 그래서 한 번 더 도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속으로 후회합니다. 아, 또 말을 못했네. 둘째,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어르신처럼요. 그동안 말 못했던 걸 한꺼번에 쏟아내면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제 와서 이래? 그동안 괜찮다고 하시더니. 자식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싸움이 됩니다. 셋째, 돈을 준 뒤에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도와주고 나서 밤에 혼자 누워 통장 잔액 보며 잠 못 이루는 것, 이게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준 건 이미 준 거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노후 자금인데? 이렇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 어르신 77살이십니다. 이분은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딸이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까지야. 그 이상은 엄마 노후 자금이라서 못 도와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통장에 더 있잖아요. 최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있어. 근데 그건 엄마가 아플 때, 요양원 갈 때, 그럴 때 쓸 돈이야. 너 도와주고 엄마가 나중에 곤란해지면 안 되잖아. 딸이 이해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1,000만 원이면 제가 나머지는 대출 받을게요. 보세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준이 명확했으니까요. 자식과 돈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돈이니까 쓰지 마. 너 때문에 돈이 없어. 이 말은 싸움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식은 상처받고 어르신은 죄책감 들고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첫 번째 핵심 문장입니다. 이건 내 노후를 위한 돈이야. 이 말은요, 비난도 아니고 거절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자식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차 바꾸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차는 왜 또 바꿔? 이건 잔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아들아, 엄마가 지금 줄 수 있는 돈은 200만 원까지야. 그 이상은 엄마 병원비 통장이라서 건드리면 안 돼. 보세요. 거절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자식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생활 기준은 지켜야 해. 이 한마디면 도움과 책임의 선이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 좀 도와주세요. 한 달만요. 이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알았어, 얼마든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 한 달이 6달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알았어. 근데 딸아, 이번 한 달만 도와줄 수 있어. 엄마도 매달 생활비가 정해져 있거든. 다음 달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해. 이게 기준입니다. 도와주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한 번만 도와주는 거야. 이 말을 미리 하지 않으면 도움은 반복이 됩니다. 한 번 도와주면 2번, 3번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해야 합니다. 아들아, 이번엔 도와줄게.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엔 엄마도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미리 못을 박아두는 겁니다. 이제 꼭 정하셔야 할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다시 흔들립니다. 첫째, 도움의 한도입니다. 얼마까지 가능한지 본인 스스로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받는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그중 30만 원까지만 자식 도움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식이 정하게 두지 마세요. 부모가 정하는 겁니다. 둘째, 도움의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현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도 안 되고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병원비, 학원비, 전세 이자처럼 목적이 있는 지원으로 하세요. 직접 병원비를 내주거나 학원에 입금해 주는 겁니다. 셋째, 반복 요청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번만이 3번, 4번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한 기준은 지금도 같아.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면 자식이 섭섭해하지 않나요? 관계가 나빠지지 않나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기준이 명확할수록 관계는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엄마는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는구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없을 때입니다.
어떨 땐 도와주고 어떨 땐 안 도와주고 이러면 자식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번엔 안 돼? 지난번엔 됐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자식을 밀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선을 분명히 할수록 관계는 오래 갑니다. 돈 문제로 틀어진 가족 관계 정말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멀어집니다. 그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식은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노후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도움은 기준 안에서,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준 없이 도와주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그동안 엄마가 생각 없이 도와준 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기준을 정하려고 해. 엄마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거든. 이해해 줄 거야. 대부분의 자식들은 이해합니다. 정말입니다. 부모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편해합니다. 애매하게 눈치 보는 것보다 기준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이야기, 자식과 돈 이야기 앞에서 조금이라도 용기가 생기셨다면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보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속공시니어 이야기였습니다.